조그만 방에 네. 여럿이 이제 자고 그쵸. 심지어는 헛것이 보이는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리고. 네, 그렇죠. 그건 다 네. 실내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그 패시브웍스에서 네. 시공 파트를 맡고 있는 시공이사 김장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시브웍스라는 회사인데 패시브웍스는 어떤 회사인지. 저희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개념의 네, 패시브 네. 하우스에 들어가는 네. 전열 교환기 네, 네, 전문으로 하는 주택 환기 시공팀. 요즘 많이들 쓰시는 게 저에너지, 네. 제로에너지, 네. 그다음에 뭐 패시브, 네. 들이 막 뒤섞여서 쓰이잖아요. 네, 네, 네. 뭐 넷제로라는 말도 요즘 많이 쓰고요. 네. 그 제로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누고 액티브 하우스하고 그쵸. 패시브 하우스 두 가지로 그렇죠. 크게 나누죠. 두 개로 나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맞아요. 네. 액티브 하우스는 주로 이제 좀 액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쵸. 그런. 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의 액티브 하우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우면 네. 보일러 돌리고, 네, 네. 더우면 에어컨 돌리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네. 액티브하게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액티브 하우스고, 네, 네. 반대로 이제 패시브는. 네, 패시브는 가지고 있는 열을 네, 재활용해서 그쵸. 약간 수동적이죠. 맞아요. 말 그대로 수동적이죠. 네,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면, 네, 네. 패시브는 네. 외부의 그 적극적인 개입 없이 실내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네, 네. 활용을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한 것들, 보일러나 뭐 에어컨 네. 같은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게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 제로 에너지는 그 두 가지가 네. 액티브가 제로 에너지가 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전기나 그밖에 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적고 네. 자연 에너지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네. 액티브적인 제로 에너지 하우스냐 네. 아니면 이제 패시브적인 거를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에 가깝게 두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돼서 그쵸. 에너지 사용이 훨씬 적어지는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에 가까운. 기본적으로 패시브에 가까운 컨디셔널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그렇죠. 액티브한 것들인데, 이제 석유, 탄소를 쓰는 것들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지열, 풍력, 네. 그다음에 뭐 태양광, 네, 그렇죠. 태양열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한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결론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저희 현장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열애소 환기 장치가 들어가는데, 네, 네. 그러면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열애소 환기 장치의 역할은 그러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기밀이 되고 단열이 더 되면 네. 그 안에서 열이 이제 많이 이제 바깥의 외부 온도하고 열 차이가 많게 그렇죠. 되겠죠, 그죠? 네. 그 안에 생기는 결로 현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환기 장치가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역할이? 환기죠. 환기. 네, 그렇죠. 환기를 통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제 습기 조절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창문을 닫고 저희 이제 전열 교환기거든요. 네네네. 전열 교환기라는 것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또 밖에 있는 거를 당겨서 들어올 때 네. 내부에 있는 열을 들어오는 공기에 잘 전달해서 음. 80% 이상 이렇게 최대한 전달을 해서 들어와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런 그렇군요. 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쾌하고 네. 신선한 공기를 공급 주고, 그다음에 습도를 적정하게 조절해 주는 게 첫 번째인데, 네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에너지를 그렇죠.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실내에 있는 에너지를 그냥 단순히 환기만 시키면 네네. 빠져나가니까 네네. 그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 가지고 네네. 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더해줘서 네.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두 번째.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산소 포화도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 바깥에 신선한 산소를 꾸준히 공급해서 맞아요, 실내에서 맞아요. 물을 다 닫고 맞아요. 활용하니까 네. 사니까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꾸준하게 산소 포화도를 맞춰주는 맞아요. 것이.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실내 공기가 오염돼서 뭐 네. 미세먼지라든지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네. 뭐 다양한 그 오염 원인들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네. CO2 네, 맞습니다. 네 포화도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으신데 그렇죠. 네, 네. 저도 지금 첫 번째 환기 뭐 두 번째 열애수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CO2 농도에 네. 대해서 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설명 좀. 보통 이제 그 예전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그만 방에 이제 네. 여럿이 이제 자고, 그쵸. 한 방에서 막 10명도 자고. 네, 네. 심지어는 헛것이 보이는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현상은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맞아요. 거죠. 여러 가지 의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맞아요. 산소 포화도가 주는 그런 것들이 큽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네, 풀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다 네. 실내에 산소 농도가 옅어지고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것도 건강에 해롭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열애수 환기 장치를 하게 되면 네, 네. 늘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네. 네,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네, 네. 끼치죠. 또 요즘은 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사람들이 민감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열애수 환기 장치가 거기에도 영향을 주나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독일 젠다 건데요. 네, 네, 네. 그 국내에서는 아직 뭐 그런 자료들이 없는데 저희들은 바이러스가 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공기가 열 교환 소자를 거칠 때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이 네, 필터링도 되고, 되고. 그다음 안에 실내에서 그런 네. 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네네. 밖으로 내보내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네. 시스템 안에서 네. 이게 다 그 걸러지는 들어오는 공기에 오케이. 섞여서 들어오는 확률도 아, 네, 0.5% 그러니까 실내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포함된 공기가 네네 밖으로 나가면서 네네 새로 신선한 공기를 빨아서 실내로 공급을 하는데 네네 그때 혼입될 확률이 그렇죠. 대단히 낮다. 그렇죠. 0.5%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다가 이런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이게 마스크도 보면 네네. 등급이 있어서 KF94가 네네. 바이러스를 뭐 99% 이상 걸러준다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열애수 환기 장치도 역시 네네. 그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그 바이러스를 걸러주나요? 정확하게 네. 그거는 좀 정확하게- 위험하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미세먼지까지 음. 헤파 필터에 그렇죠, 초미세먼지까지 헤파 필터. 그렇죠. 그레이드가 가장 높은 H11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F94보다 높은 그레이드를 쓰고 있어서 네네네. 네, 크게 문제 없다고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왜 위험하다고 그랬냐면 네네네. 그 아시죠? 네네네. 괜히 그러면 우리는 실내에서 네네. 그러면 보균자가 있어도 네네. 같이 생활을 해도 이 열애수 환기 장치가 다 해결해 주겠구나라고 그렇죠. 오해하면 안 오해할 된다는 수- 거. 네, 그렇죠. 네네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리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뭐 다- 따로 그렇- 쓰시면 대신 네. 실내 공기가 빠져나갈 때 다 걸러지고 네네.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다 걸러지- 걸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거지. 그렇죠. 보균자하고 같이 여기 있는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네.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그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환기 이게 문을 닫고 집을 비워놓으면 맞아요. 오래 집 못 가고 집 무너지고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안에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라든지 세균들이라든지 그렇죠.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식을 때문에 하죠. 그렇죠, 증식을 하죠. 네.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습하기도 하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밖에 억제제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프라보이라든지 그렇죠. 지토피드라든지 네,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억제되는 균형. 이거를 그대로 실내에다 끌어오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환기가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그 문을 환기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열 헬스 장치를 좀 맞아요.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건강을 있는데. 위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으시는데 네네. 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꽁꽁 닫고 사시면 그렇죠, 네. 오히려 건강에 네, 나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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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패시브웍스에서 시공하는 이 열애수 환기, 제가 패시브웍스한테 네네. 돈을 받는 건 아닌데 네네. 열애수 환기 장치를 하게 되면 네. 그야말로 숲에 있는 공기를 실내에다가 네. 계속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기계 설명을 좀. 네, 우선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계가 설치될 장비실인데요. 네, 맞아요. 네.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네. 혹시 이 디퓨저에서 나오는 이 소리라든지 기계 작동 소리 때문에 네네.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 자체 소음도 좀 적은 편이고요. 제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네, 장비 소음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켜졌나 싶을 정도로 안 네, 들리는데 맞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그 소음기가 중간에 닥트를 지나서 네. 소음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음 분배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음 분배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관을 저희만 지금 쓰고 있는데 네. 반경이 75죠. 네 배경이 요거 저기 네네. 요거예요, 요거.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네. 관이 네. 크면 클수록 그쵸. 네, 소음은 네. 적어지죠. 소음은 적죠. 맞아요. 보통 이제 네. 물 같은 경우는 관이 작아야 멀리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공기는 관이 작으면 네. 그만큼 저항이 더 커져서 그렇죠. 멀리 가지를 못하고 맞아요. 소리만 요란하지 그렇죠, 멀리 그렇죠. 가지를 못하거든요. 네네. 관을 키워야 멀리 보낼 수 있고 소음도 소음도 줄일 수 적어지고. 있는 게 이제 공기 역학에 네, 들어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시중에서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저희만 따로 그쵸.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관 여기서 짧으면 짧을수록 네. 관이 짧으면 짧을수록 소리가 조금 더 길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네. 자체 호수가 길이가 소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길이를 좀 더 길게 네. 이렇게 해서 주고 더 넓히고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고 저희가 25dB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아유, 지금 좋습니다. 네. 소비자분들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네. 특히나 각 실마다 디퓨저가 있으니 여기서 자려고 누웠는데 거기서 바람 소리가 나와서 네.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패시브웍스라는 회사가 열애수 환기 장치가 주력 사업이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회사의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엄청 나아졌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네, 네. 저희 같은 시공사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네, 이 공기의 질이라는 게. 네.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 조금 저렴하게 바꾸시고 네, 네. 여기는 투자하셔야 됩니다라고 네, 네. 저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몇 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네, 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필요 없고 그냥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되지 네. 였는데 요즘은 쭉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비용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네, 네. 오케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열애수 환기 장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하신다면 열해수 장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세이브돼서 나중에 건강도 챙기고 집이 노후화되는 것도 방지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집도 건강해지고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일단 네. 돈도 세이브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접근하기 어려운 댓글 부분이 달리겠네. 그 많이가 얼마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 저희 젠다 네. 쓰거든요. 네, 젠다가 그래도 가장 검증되고 역사도 검증되고, 오래되고. 네, 역사도 오래되고 한국에 잘 맞고요. 그쵸, 그쵸. 네네네. 맞아요. 그동안 저희가 쭉 써봤는데 고장률이라든지 네. 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케이스도 많이 쌓여서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요. 그렇죠. 에너지, 네네. 겨울철 난방비라든지 여름철에 냉방비, 네네. 그 다음에 이 집의 컨디션이 네네. 건강하게 유지가 되니까 수리비도 나중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세이브를 할 수 있죠. 네. 네. 금액적으로도. 네네. 근데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집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기 장치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의 컨디션을 위해서 하거든. 공간의 컨디션, 집 그렇죠, 공간의 그렇죠. 컨디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 복도라든지 음. 전체적으로 숨 쉬는 집을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저희가 설치했던 집들 중에 보면 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이거 잘했다. 맞아요. 네네 이렇게 제가 해보면 만족도들이 네, 높으세요. 훨씬 높으세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아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집에 뭐랄까 집이 가지고 있는 음. 가치를 지속적으로 그쵸. 네, 유지 보수 시켜줄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이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갈까? 네.